최근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의 격전이 발생하고 있는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현재 상황을 밀착 취재하던 칠러 언론 종군 기자가 크게 사고를 치고 말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동부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을 압박하는 러시아군 전진기지를 방문했고 이곳에 얼마나 많은 병력이 집결해 있는지 보도했는데요. 러시아 측 종군 기자는 이곳에서 운용되고 있는 투에스포 툴판 240mm 자주박격포의 강력함을 소개하면서 이 무기가 우크라이나 포병부대를 상대로 엄청난 활약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러시아 국영방송에서 끊임없이 내보내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 모두가 인질로 잡혀 있으며 러시아는 이들을 구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는 선전과는 다르게 러시아군이 체첸 전쟁 당시 그로즈니를 완전히 지워버렸던 초토화 전술을 돈바스 전장에서 수행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이 방송을 우크라이나군 측에서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언론이 자주박격포에 대한 영상을 공개한 다음 날 생방송으로 확인된 위치에서 조금도 옮겨지지 않았던 투에스포 툴파는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에 당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자국의 강력한 무기를 소개하는 선전 영상까지는 이해한다고 치더라도 러시아군은 스스로 위치를 드러낸 이후에 병력 이동이나 진지 변환과 같은 간단한 대응 전술조차 구사하지 않아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개전 이래로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어떠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동부 전선은 러시아군이 포파스나를 함락시킨 이후 커다란 포위망을 형성해 우크라이나군을 가두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지 3일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큰 변화는 관측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러시아군이 조금씩 우크라이나군을 밀어내고 있는 양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했는데요. 러시아군은 전차를 포함한 기갑전력과 제40회 군보병여단, 제57근위 차량 화소총여단, VDV 공수부대, 바그너 그룹과 제150 차량 화소총여단 등 포파스나 공세의 주요 전력을 모조리 투입시켜 미국의 랜드리스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전에 돈바스 일대를 집어삼키려는 작전을 세웠습니다. 특히 10대 이하의 수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BMPT 터미네이터가 이곳에 증원되고 있는 모습은 러시아군이 포파스나 돌출부를 이용해 전거를 확대시키려는 것에 얼마나 사력을 다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는데요. BMPT-72 터미네이터2는 시가전에서 취약해지는 전차를 보호하고 화력 지원을 강화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장비로 T-82든 T-92든 관계없이 무력하게 터져나가던 러시아군 전차 부대의 작전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투입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였던 러시아군이 이처럼 한꺼번에 병력을 증원하여 승부수를 띄운 것은 그만큼 포파스나 점령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러시아군은 인근 솔레다 지역과 비교해 최소 100m 이상의 고도차를 보이는 포파스나의 고지대를 점령한 뒤 대규모 화력전을 벌여 세 방향에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사적으로 전쟁에서 고지대를 점령한다는 것은 주변 일대를 완전히 장악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영토방위군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말대로 동부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투 중 한 방향에서만 진격을 저지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크라이나군은 그대로 포위되면서 러시아군에게 돈바스 전역을 내주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군 역시 대부분의 증원 병력을 돈바스 전선으로 투입하면서 병력의 비율이 불균형하게 무너지는 것을 가까스로 막아냈습니다. 특히 그간 꾸준한 성과를 기록하고 있던 최전방의 우크라이나군 부대는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나는 활약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먼저 우크라이나군 제1분리 특수여단은 지난 4일간 5대의 보병용 전투차량과 2대의 전차를 포함하여 총 12대의 러시아군 장비를 파괴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 공격의 핵심인 제45 포병여단은 러시아군 진지를 찾아내 포격을 가했는데요. 눈에 띄는 점은 이때 사용된 정찰용 무인 드론이 우크라이나의 기술로 만든 스펙테이터 M1이라는 것이며 미국이나 서방의 정찰 드론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선명하게 위치 정보를 전달해 상당한 성능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체코에서 지원한 RM-70 122mm 다연장 로켓포가 처음으로 실전에서 활용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는데요. 미국과 나토의 무기 지원은 그 자체로도 위협이 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우크라이나의 방산 기술력을 빠르게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러시아군이 서두를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러시아군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탐색과 공격 임무를 가리지 않고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드론이 지금보다 더 발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개전 초기부터 지금까지 러시아군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우크라이나군 드론 부대 아에로로즈비드카는 최근에도 러시아군 BMP 장갑차를 사냥하는 영상을 게시하며 피해를 누적시키고 있었는데요.
RC-8 옥토콥터 드론으로도 이만한 성과를 기록하는 부대에게 더욱 뛰어난 공격용 드론이 보급된다면 러시아군 기갑부대의 입장에서는 재앙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러시아군이 얼마나 드론에 시달리고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는 영상이 제보되기도 했습니다. 이 영상에는 저공 비행하는 소형 드론을 발견한 러시아군이 곧장 소총을 꺼내 대공사격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는데요. 문제는 러시아군이 격추시키기 위해 총알을 퍼부었던 소형 드론은 우크라이나군이 운용하는 드론이 아니라 러시아군에서 운용하는 정찰 드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소형 드론의 피하 식별이 힘들다는 문제도 있지만 대대전술단이라고 불리는 러시아군만의 독특한 부대 편성 방식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부대가 너무 잘게 나뉘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수행하는 임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소규모 국지전이나 신속 대응과 같은 단기 결전에서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군의 편성은 장기전으로 나아갈수록 문제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불협화음을 내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전황을 살펴보면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국군참모부는 지난 하루 동안 오스콜로니우카, 포르디브카 등 세베르도네츠크 인근에서 러시아군의 진격 시도가 있었지만 이를 모두 격퇴했다고 보고했으며 리만 방면에서도 러시아군의 포격이 이어졌지만 지상 전력의 진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만약 러시아군이 양쪽에서 동시에 공세를 벌여 우크라이나군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면 이 공세가 효과를 발휘했을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각자 공세를 이어나간다면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상대하기가 훨씬 수월해지는데요. 가장 큰 문제점은 난전으로 치달을수록 군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재고를 파악하는 작업이 복잡해진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유명 우크라이나 언론인 유리 부투소브는 적진에서 불과 100m 떨어진 곳에서 러시아군 제35 분리수비대에 BMP-1 보병용 전투 차량을 훔쳐오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한 우크라이나 소녀는 700리터의 연료가 실린 러시아군 트럭을 발견한 뒤 시동이 걸리는지 확인하고서 이웃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 차량을 빼내왔다는 믿을 수 없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소녀는 트럭에 실린 디젤류를 모두 병원에 기부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러시아군이 민간인에게까지 장비를 빼앗기는 사태는 군 내부에 분명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은 당장에서야 자잘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보고체계에 혼동을 주거나 서로의 작전을 방해하는 큰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러시아의 입장에서 이보다 더욱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은 좋을 것이 없다는 뜻인데요. 전문가들은 러시아군이 세베르도네츠크와 리시찬스크의 화력을 집중시키며 초토화 전술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어떻게든 돈바스 일대를 일시적으로라도 장악한 뒤 협상을 통해 휴전을 이끌어내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에 대한 어떠한 협상도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안드리 예르막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과 주권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으로 끝을 맺어야 한다고 단언했습니다. 이는 완전한 평화를 되찾을 때까지 끝을 보겠다는 선언과도 같았는데요. 지난 20일 칠러반군인 도네츠크 외교부 장관과 주로 북한 대사가 만남을 갖고 상호 협력에 대한 논의를 가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역시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일을 완전히 남의 일이라고 여길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이 그간 저질러온 돌발 행동 탓에 무기 지원이나 병력 파견 등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예상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러시아 측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모았는데요. 아직 북한의 갑작스러운 접선이 어떠한 영향을 만들어낼지는 알 수 없지만 이번 전쟁의 결말이 아시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측의 발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서방 무기 교육을 받고 있는 모든 예비군이 훈련을 끝마치면서 랜드리스 법안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는 6월에서 7월 사이에 대대적인 반격 작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원이 확실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결국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위해 최전방에서 러시아군을 막아내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의 진격을 늦추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대전차 화기 운용팀으로 이름을 알렸던 스투그나피팀이 지뢰를 설치하고 있는 모습이 관측되기도 했는데요. 이 밖에도 우크라이나 특수부대는 세베르도네츠크와 리시찬스크를 연결하는 다리를 끊어내며 물리적으로 러시아군의 진격을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전황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총공세를
막아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달려있다고 보아도 무방한데요. 부디 평화를 되찾기 위한 희생과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전쟁이 종식될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